21년도 2급 상시 1회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산단가 계열이, 그럼 생산단가 계열은 이 회색이잖아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니까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묶은 세로막대 첫 번째 거 확인하시고, 세로축, 세로갑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여기 있죠. 여기 갑축이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 그럼 오른쪽에 축서식 대화상자가 나오면 최소값이 500. 5빵빵. 최대값은 1500. 주단위가 200 하고, 여기 200으로 주단위를 바꾸면 최대값은 알아서 1500으로 바뀌어요. 그치? 1500, 그러니까 주단위를 먼저 바꿔보시고 1500을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탁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는데 바깥쪽 끝에, 그럼 세탁기가 두 개가 있죠.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그 옆에 거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서 요소 선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하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그림자는 효과에 있죠. 효과 그림자에서 안쪽 가운데, 그러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가운데 놓으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여기 채우기 빛 선에 테두리 맨 밑에 내려가서 둥근 모서리 하시면 되겠죠. 대화상자 닫으시고 저장하시고, 항상 작업 하나 끝나면 저장하고 넘어가라 했어요. 지금 제가 후기 시험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시스템 다운을 2번 얘기 들었어요. 물론 한 5년 간격으로. 그러니까 다운되면 처음부터 하셔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항상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는 작업을 하시고. 자, 매크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매크로는 먼저 복사하는 도형을 그리는 게 여기네.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살짝 붙여 놓으시고 A1에 갖다 놓고 매크로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복사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ESC 눌러서 클랩 앞에 있는 거 일단 제거하신 다음에 항상 A1에서 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잖아요.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네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 쓰시고 엔터. 자, 평균 작업을 할 때 에버러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계산할 범위를 그대로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 자동합계 목록에서 그냥 평균 작업해 주시고, 다른 지시사항 없죠. 평균 나오면 항상 소수점 자리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그냥 기록 중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B12에서 C13에 단추네요. 그럼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 크기에 맞추어 그려야 돼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평균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A1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서식을 봤더니 A3에서 F3 영역의 표준색 노란과 채우기색 빨강, 마우스 오른쪽 글꼴색이 노랑이네요. 그래서 노랑을 놓으시고 채우기색을 빨강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에 그리는 위치가 E12에서 F13형이 빗면이네요. 그러면 삽입의 도형의 빗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빗면. 똑같이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글씨를 먼저 쓰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서식을 연결한 다음에 서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를 할 때 복사된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원본에다가 덮어 쓰시고,
평균 누르시고 서식 누르고 이상 없죠. 그럼 복사된 내용을 열 범위 잡고 열 삭제로 없애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마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되셨으면 굳이 복사를 안 하고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평균, 딜리트, 평균. 서식을 했기 때문에 채우기 없음 글자색 검정으로 원 상태로 돌려놓고 평균을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서식을.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평균, 딜리트, 평균 하니까 서식 딜리트해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본을 갖다 놓고 덮어 써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분석 작업 2번 볼까요? 데이터 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 납입액을 구하는 거죠. 월 납입액과 이자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이자의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24부터 20 영역에 계산하세요. 여기 함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식을 단일 변수일 때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위나 왼쪽으로 수식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월 납입액을. 그 다음에 연결된 수식부터 여기 데이터까지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통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계산하세요. 그럼 우리가 한 열과 한 행을 추가해서 범위 잡았잖아요. 데이터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값은 없죠. 열값의 원식에 있는 값이 이자가 3%잖아. 그 3%가 요렇게 바뀔 때 월 납입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똑같이 단축키는 컨트롤 S. 다른 실행 도구에서는 저장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항상 시트 작업이 끝나고 넘어갈 때 저장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작업은 피벗이네요. 피벗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서 뭐를 제외하라?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에 피벗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지? 동일한 시트에 A20, 그럼 A20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레이아웃을 올려주시고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시기는 행, 부서명은 열, 그 다음에 값에는 실수령액의 평균, 실수령액 끌고 내려가면 값에 갖다 놓으면 얘는 합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계에서 클릭 값 필드 설정 바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세요. 그러면 총합계 여부는 디자인에 보면 여기 총합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고, 값 표시하는 영역, 요 부분이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리가 부족하대네요. 그러면 열 범위 잡고 넓혀주시고,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하세요. 요게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거, 이런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열 레이블의 필터.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생산부하고 영업부, 그 홍보부를 제외하고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홍보부를 숨기는 자.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2년 됐어요. 3년째 됐죠. 출제 경영이 바뀐 다음에 요 문제가 또 처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피벗에서. 또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은 항상 제일 늦게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하지 마시고. 자, 고급 필터네요. 그러면 먼저 직위가 부장, 그러니까 직위 부장을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A21에 넣으시고, 두 번째가 면접이 70 이상, 죄송합니다. 직위가 부장이거나 급여가 250만원 미만. 급여를 복사하시고 미만인데 이강하잖아요.
한 칸 떨어뜨려서 작다 2, 5, 빵빵, 빵빵빵 하고 25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26에다가 결과를 뽑아달라 그랬네. 또 여기가 복사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록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물론 자동 범위 지정을 쓰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항상 범위를 선택을 하세요. 데이터 탭의 고급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는 다른 장소에 하시고, 조건 범위는 6칸, 복사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직위가 부장인 사람이 2명이 나왔죠. 근데 사원을 봤더니 급여가 어떻게 했어요? 250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아니래도 급여가 250 미만인 사람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S 또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 작업 2로 들어가십니다. 자, A1에서 H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 하고 엔터. 궁서체 탭 18 엔터죠. 18 엔터. 그 다음에 굵게 밑줄이 미니 도구에 없네요. 홈에 가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밑줄 실선 지정하시고 병합을 하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H4까지 영역에 스타일 강조색 4번 강조색 4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특수문자를 넣어달래네요. 제목 앞뒤로. 특수문자는 항상 미음 한자, 그 다음에 세입 크로바네요. 크로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시고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5에서 H14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에 첨단위 구분기호와 원을 넣어주시고 0이면 0원을 넣어주세요. 그럼 뭐 세일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샵, 샵 0이 뭐예요? 첨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면서 0이 들어오면 0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뭐를 넣어달라고요? 원을 넣어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따옴표 원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이 들어갔고 A3에서 H3까지, H14까지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저장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차트부터 기본 작업, 계산 작업하고 입력을 빼고 작업하는데 20분 안쪽에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부터 3개나 4개만 풀면 돼요. 다 풀지 마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분석, 매크로, 계산 작업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시란 말이에요. 70점 넘었잖아요. 왜 자꾸 100점 맞으려고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일단 1번에 필기가 80점 이상이고 면접이 70점 이상인 합격자 수. 그러니까 뭐예요? 카운트 if S. 이 뒤에다 명 써주시면 되겠네요. COU 하시고 카운트 if S. 자, 필기 범위를 먼저, 항상 조건을 비교할 범위 따옴표 조건인데 우리는 마법사에 들어가서 탭.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크거나 같다 80하고 넣어주고 탭하면 얘가 따옴표를 넣어줘요. 두 번째는 면접의 범위에서 몇 점 이상? 70점 이상. 그래서 크거나 같다 70하고 탭하면 5명이 그 조건을 만족하고 뒤에다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명 써주세요. 그러면 엔드 따옴표 명 하시고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count if 함수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니까 s를 붙인 걸 쓰셔야 되고,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 명자를 써달라 그랬어요. 자, 3번 문제가 아니라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if 함수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출석 영역에서 수공자별로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래요. 동그라미의 개수.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건 count if예요. 근데 얘는 count if가 아니라 count a를 쓰라 했어요. count a는 뭐 하는 거예요? 공백이야 아니야를 갖고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는 동그라미의 개수는 시세는 count if를 풀어야 되는데 count a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공백이 없네?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없으니까 4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는 뭐가 돼?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면 25, 50, 75, 100%를 못 달라는 거죠. 그래서 추주 함수를 사용하면 항상 선택번호 1, 2, 3, 4, 5, 6, 7을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count A에 의해서 남종만이라는 사람의 출석 횟수를 구하는 거죠. count A에 의해서. 만약 얘가 count if가 나왔으면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근데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count if가 안 나오고 count A가 나왔으니까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개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개수에 따른 choose 함수를 누르시면 되겠죠. choose 함수.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커서 왼쪽 Shift F3 탭. 자, 1일 때 몇 프로라고 그러십니까? 25%.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25% 했더니 0.25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0.25로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앞뒤로 따옴표로 묶어주는 작업을 직접 하셔야 돼요. 50%, 따옴표 75%, 따옴표 그 다음에 100% 하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함수가 뭐지? 를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용할 함수가 뭐지를 갖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퍼와 문자열 결합이네. 문자열 결합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하면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생산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서 결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빼기?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게 뭐예요? 엎어주세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엎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할 때 뭐 써요? and 따옴표 빼기 따옴표를 하나 결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결합하는 거예요. 생산 일자에서 뭐를 뽑아서? 월을 뽑아서 결합하는 거였어요. and 하시고 months를 누르시고 생산 일자에서 월을 뽑아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품 코드가 완성이 됐고 항상 표시하는 예에 나온 내용과 같은 형태인지 아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자열 결합도 매일매일도 한 번씩 해보니까 문자열 특히 어렵진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문자열 결합이 조금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문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D 맥시멈의 결과와 D 미니멈의 결과의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최대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뭐예요? 이렇게 모양을 내는 계산된 결과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구입액
H과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 vlookup h로 랭크와 라지 함수 중에 알맞은 걸 쓰라 했어요. 아무튼 그럼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찾아서 여기 있는 걸 뽑아다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했어요? 찾을 범위. 여기를 뭐라 했어요? 뽑을 범위. 그러면 찾으려는 값들을 이렇게 봤더니 문제에서 봤더니 순위는 구입 총액이 많은 값이 1등에 등수를 구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랭크 함수를 사용합니다. 구입 총액의 첫 번째 값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구입 총액 전체하고 비교를 하죠. 큰 수의 1등을 넣으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등급이 나왔죠. 등급을 구하기 위한 등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서 뽑는 거예요.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이 범위에서 2 행해서 뽑아요. 그 다음에 13579, 1357, 여기 2등이 있어요. 2등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죽어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랭크에서는 0이 생략되고 vlookup hlookup에서는 1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hlookup을 쓰셔야 돼요. 함수가 두 번째니까 커서 왼쪽에 놓고 Shift F3 탭.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오름 차순되어 있으니까 1을 뽑아주세요. 1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먼저 구하시고 그 순위에 따른 등급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인덱스 매치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 하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vlookup hlookup을 다 인덱스 매치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vlookup hlookup을 인덱스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덱스 vlookup h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죠.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러니까 인덱스 범위를 뽑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을 범위. 그 다음에 여기가 뽑을 행값. 그 다음에 여기가 뽑을 열값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vlookup hlookup을 맞춰서 인덱스를 지금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뽑을 범위. 어디서 뽑을 거지? 그리고 내가 몇 템, 몇 열에서 뽑을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매치라는 것은 주로 매치는 뭐 할 때 쓰냐 그러면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행값과 열값. 그래서 여기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넣어줘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보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해. 저거하고 똑같아요. vlookup hlookup하고.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 차순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 -1은 내림 차순일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매치 함수는 뭐 할 때 쓰냐면 이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인덱스 매치 이걸로 바꿔서 지금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vlookup hlookup을 맞춰서. 그러니까 인덱스 한 다음에 이제 뽑을 범위를 먼저 어디서 뽑지? 그러면 그 범위에서 몇 템, 몇 열에서 뽑을 걸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한다? 매치로 주로 쓰는 거예요. 매치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등수를 구했어요. 똑같이 랭크 함수에 의해서 등수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등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는 뽑을 범위잖아요. 이게 인덱스 범위예요. 그러면 요 인덱스 범위를 사용할 이 범위는 행이 하나고 열이 4개잖아요. 행은 하나예요. 열이 1열, 2열, 3열, 4열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1등하고 2등은 1열에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등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요 등수에 따라서 내가 1열, 2열, 3열, 4열에서 어디서 뽑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매치예요. 그럼 여기다 매치를 해볼게요. 는하시고 매치. 그러니까 6등은 몇 번째 열에서 뽑아야 되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6등은 몇 번째 열에서 뽑아야지. 그러면 이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6등이 몇 번째 칸에 해당되는 열번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위가 뭐라고요? 절대주소. 근데 얘는 1, 3, 5, 7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방법을 뭐를 써요? 1. 그럼 얘가 6등은 세 번째 열에 해당돼. 7등은 네 번째 열에 해당돼. 5등은 세 번째 열에 해당돼. 이렇게 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하고 행은 하나. 열 값을 구하는 매치 함수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매치는 뭘 구한 거예요? 열값. 오려서 밑으로 내리시고. 여기가 뭐예요? 행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1회. 그러면 내가 찾아서 아까 뽑을 범위를 구르라 했죠. 뽑을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뽑을 범위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뭐예요? 절대 주세요. 따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이렇게 채우면 얘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작업을 하실 때 뭐를 생각하냐면 인덱스를 생각하면서 V루업하고 이제 H로 맞춰서 지금 문제를 풀라고 제가 말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인덱스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디서 뽑지? 그리고 이제 몇 행, 몇 열에서 내가 뽑을 걸 정하는 거예요. 이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매치란 말이에요. 매치. 그러면 아까는 등수를 구했잖아요. 그럼 그 등수를 비교할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열값을 구할 범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봐야겠네요. 열값 열값이나 행값을 구할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얘도 주로 뭐예요? 절대주소가 많이 사용돼요. 절대주소가.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인덱스를 갖다가, V루업에 연관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뽑을 범위, 뽑을 행값, 뽑을 열값. 근데 이 행값이 1이거나 열값이 1일 때는 사실 생략해도 돼요. 여기서도. 행이 하나일 때 그냥 쓰시면 되고, 매치는 주로 이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매치값은 뭐를 할 때 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등수가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럼 여기 1열에서 뽑으세요. 2등이에요. 그럼 뭐예요? 1열에서 뽑아야 돼요. 1열에서. 그 다음에 3등이면, 여기 3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등은 어디서 뽑아요? 2열에서 뽑으세요. 5등은 어디서 뽑아요? 3열에서 뽑으세요. 이 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도 조금 이해되겠죠? 네. 관장님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V루업의 경우에는 행값을 매치로 찾는 거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에는 행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행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V루법에서는 열이 하나니까 행값을 구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범위 잡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뽑을 열과 행이 하나씩이니까. 그러니까 V루법에서는 행값을 구하고 H루법에서는 열값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되시겠죠? 부대표도 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대장님은 이제 여기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만 딱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루법하고 H루법하고 조인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반장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H루법을 썼잖아요. 그럼 H루법을 썼으면 여기서 요렇게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행값은 1이잖아요. 이럴 때 행값은 하나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H루법에서는 주로 매치를 열값을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V루법이면 행값을 구할 때 쓴다. 범위를 줄로 잡고 2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로 해도 되죠. 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게 잡는데 1급에서는 행값과 열값을 다 구해서 들어가야 돼요. 1급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행값과 열값이 1이 나올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 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한 줄만 잡고 1 쓰셨잖아요. 네. 두 줄 잡고 2 해도 상관없는 그렇죠. 이렇게 잡고 2 해도 상관없죠. 두 줄 잡고 1 해도 상관이 없고. 네? 매치에서도 두 줄. 아, 매치는 안 돼. 매치는 정확하게 한 줄만 잡아야 돼. 매치 한 줄만 잡아요. 차질이라는 것만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값을 구할 범위만 정확하게 지정하셔야 돼. 인덱스는 두 줄 잡아야 되고. 두 줄 잡아서 뽑을 행과 열만 정확하게 잡으면 되고 매치는 정확하게 열과 행의 위치를 구할 값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얘가 굳이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남자, 여자로 해달라 그랬죠. 어제 아주 멋있는 분이 계셨죠. 왜 틀렸을까요? 했더니 남자, 여자 써서 틀렸어요. 여기는 남녀로 하라 그랬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수업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문제에서 항상 뭐라고 표시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미드와 에모디죠.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이게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미드를 써야 되겠죠. 주민번호가 있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8번째 탭 하나를 뽑을게요. 엔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 1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요렇게 뽑고 요 값이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풀라고 나오면 중첩 2%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오와 쓰고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비교할 때 뭐를 써야 되냐면 는 따옴표 1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1 비교하면 다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가 뭐예요? 자, 8번째 숫자가 8번째 하나를 뽑았어요. 홀수이면은 나머지를 2를 나누어 값을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홀수예요. 그러니까 먼저 2로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MOD 하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탭 하고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뭐 하라 해서 true, false. 는 1 넣으셔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래서 true가 1, 홀수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남자. 커서 함수가 지금 2개 이상이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조건은 구했으니까 탭 여기서 남탭 여탭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많이 해봤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자, 여자, 지금은 남녀.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무난히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5문제를 다 푸시겠죠. 그러면 합격이 나오겠죠. 합격이. 여기까지 해서 자, 순서로 확인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8번째로 하나를 뽑아요. 걔를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서 2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요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